공개 수배 18일째, 도주 시작 124일 만에 검거된 이은혜와 조현수. 외국으로 밀항한 게 아니냐,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소문들도 있었지만 수도권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는데요. 두 사람이 왜 2년 전 살인 혐의로 조사까지 받았던 고양시를 은신처로 정했는지, 이들을 도운 조력자는 누구이고 오피스텔 계약은 어떻게 했을지 그 치밀한 계획을 들여다봅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검거 사흘 전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 주변을 활보하다가 CCTV에 포착돼 결국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주거지였던 인천에 가깝고 수사를 담당한 인천지검과도 멀지 않습니다. 또 고양시는 2년 전 피해자인 남편 윤모 씨 측 유족 지인의 신고로 일산 서부경찰서에서 살인 혐의로 최초 조사를 받은 곳이기도 하죠.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머물렀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결정은 치밀한 계산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입주한 도심의 오피스텔을 검색해 경찰과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하면서 장기간 생활하기 위한 은신처로 정했던 건데요. 한 경찰 관계자는 두 명이 동시에 지방에 은신하기엔 보는 눈이 많고 눈에 띄기도 쉽다며 오히려 대도시 안에 숨어 다수의 사람들 속에 섞여 지내는 편이 오랫동안 은신하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죠. 이들이 머물던 곳은 지난 2월 초부터 입주를 시작한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대부분 낯선 이웃들이기 때문에 복도나 건물 내 공간에서 마주치더라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미리 예상했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또 아직 주변 개발이 덜 된 탓에 단지 내 상점들도 30% 정도만 입점을 마쳤고, 이 때문에 인적도 드문 곳입니다. 신축 오피스텔인 만큼 지하 주차장이 있는 지하층 입구에서 주민카드를 이용해 입주하는 방식이어서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돼 은신처로 적합하죠. 이미 국내 전문가들은 이들이 해외 도피보다 국내 은신처에서 배달 등으로 연명하고 있을 거라고 예측했는데요. 모든 것이 배달로 가능한 오피스텔에 숨어 미리 확보한 현금을 이용해 생활하기로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와 조 씨는 이 오피스텔을 누구 명의로 어떻게 계약했을까요? 이러한 의문 때문에 이들을 도운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날 검거 현장엔 이 씨와 조 씨 외에 다른 조력자는 없던 걸로 알려졌고, 경찰도 조력자는 없었다고 직접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는데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거된 곳이 고층 오피스텔인데 도피하기 전에 미리 계약했을 가능성은 없다면서 주위에 전과 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조력을 받은 걸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에 따르면 이들이 숨어있던 동은 단기 숙소가 아예 없는 상황인데요. 전세가는 2억 원대로 형성돼 있습니다. 임대료를 염두해 볼 때 두 사람을 도운 조력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뉴스원과의 인터뷰에서 조직적인 조력자 집단이 있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개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 조직 구성원들이 대포 통장이나 대포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사람 하나 숨겨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따라서 경찰은 도피 과정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은신처로 쓰인 오피스텔의 소유 및 임대 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은 이은혜와 조현수가 외부 혹은 조력자와 연락을 취한 방법입니다. 검거 당시 경찰은 이 씨와 조 씨가 각각 사용하던 휴대폰 2대를 현장에서 발견했는데요. 은신처엔 이 2대 외에도 휴대폰이 더 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휴대폰은 본인 명의가 아닌 대포폰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거 전 휴대폰 사용 내역과 신용카드 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대포폰 사용 가능성이 제기되었죠. 작년 두 사람이 도주했을 당시 검찰이 거주지를 압수수색했을 때도 20여 개의 대포폰이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은신처 선택 경로와 도피자금 출처 등은 붙잡힌 이 씨와 조 씨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서서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피에 도움을 준 조력자나 또 다른 공범의 존재가 추가로 드러난다면 가평 계곡 사건의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